건축이라는 것이 단순히 공간을 만드는 일이라기보다 사람의 시간을 담는 그릇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리는 브랜딩 앤 기획 3기 B 현장도 단순한 스테이가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 혹은 특별한 순간이 머물게 될 공간입니다. 지난 두 번의 방문을 통해 시공 초기 단계부터 하나씩 모습을 갖춰가는 과정을 지켜봤고 그 변화의 흐름을 영상으로 담아내었습니다.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곳에 방문을 했던지라 어느 무엇 하나 완전한 것이 없긴 했습니다만 오늘의 세 번째 방문은 단순한 현장 확인 그 이상이었습니다. 어떤 디테일이 달라졌는지, 어떤 분위기가 새로이 추가되었는지 이제는 현장이 준공에 가까워지면서 상당히 완성도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저희가 세 번째로 방문한 브랜딩 앤 기획 3기 B 현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산 기장구는 그 자체로도 도시와 자연의 경계선에 있는 흥미로운 공간입니다. 부산이라는 대도시의 외곽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광안리나 해운대처럼 인위적인 도시 해안선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해안 풍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장읍의 해안로는 이 지역의 심장부와도 같은 길입니다. 단순히 차량이 지나는 길을 넘어 바다와 바람 그리고 삶이 공존하는 생활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이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다양한 분위기의 카페, 횟집, 작은 리조트들이 어우러져 있고 그 가운데 갑자기 고요한 공간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 리듬감 있는 동선 속에 위치한 이 현장은 조용하지만 단절되지 않은 입지를 지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장구는 부산에서도 동쪽 끝, 바다를 품고 있는 조용한 지역입니다. 해운대처럼 상업적인 중심지는 아니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기장은 자연 환경과 여유로운 분위기를 간직한 동네로 자리 잡게 되었죠. 특히 기장읍 해안로를 따라 펼쳐진 해안선은 드라이브 코스로도 유명하고 주말이면 바닷바람을 맞으며 산책하는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난티코브, 오시리아 관광단지, 해동용궁사 같은 관광 명소들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 관광지로서의 가치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기장읍 해안로에 있는 이곳은 소음에서 한 걸음 벗어나 있지만 바다를 여전히 가까이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5분만 걸어가면 바닷가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안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주변은 비교적 한적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해산물 식당들이 밀집해 있고 건너편에는 호텔과 모텔, 소형 리조트들이 자리 잡고 있어 관광 수요와도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갖는 또 다른 장점은 확장성입니다. 기장구는 최근 수년 사이 관광과 휴양 중심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중심으로 대형 쇼핑몰, 테마파크, 리조트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현재는 고요하지만 미래는 더욱 활발해질 가능성을 품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이번 스테이의 위치는 휴식과 관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교차점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간 곳은 어느덧 3회차 방문에 이르는 브랜딩 앤 기획 3기 B 현장인데요. 앞선 두 차례의 방문을 통해 이 현장이 어떤 과정을 거쳐 변하고 있는지를 꾸준히 보여드렸습니다. 슬슬 준공을 앞두고 있는 만큼 지난 1, 2회차 방문 때와 얼마나 많이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선 첫 번째 방문에서는 이 현장이 막 기초 공사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전체 건물에 윤곽이 잡히고 노출 콘크리트를 어떻게 마감할 예정인지, 건물 배치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등 설계 단계에서의 의도를 시공 초기와 함께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두 번째 방문에서는 조금 더 진척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입구 계단이 콘크리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고 로비 수공간의 구조와 조명이 들어갈 자리가 잡혀 있었습니다. A동과 B동 내부에는 석고 작업이 진행 중이었고 각 공간의 용도가 보다 명확해지기 시작해 있습니다. 수영장 쪽에는 조경흙이 반입되어 자투리 공간까지 채우는 디테일한 시공이 이루어졌고 선홈통과 집수정은 별도 제작된 스틸, 소재 등을 사용해 디자인적 통일성을 갖추려는 시도가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옥상 방수턱 마감 방식에서도 실리콘을 활용한 디테일한 공정이 인상적이었죠.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방문인데요. 슬슬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 건물은 총 67평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 단층 구조입니다. 전체는 A동, B동, C동 총 3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동은 하나의 객실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 채의 단독 풀빌라가 한 부지 안에 나란히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동마다 실내 구성과 수영장 크기, 조경 방식의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프라이빗한 투숙 경험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설계라는 점은 같습니다. 건물의 바닥은 도로보다 약 2m 높게 시공되었습니다. 이는 단층임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 웅장한 인상을 줄 수 있는 효과를 노린 설계 요소입니다. 외부에서 바라볼 때 건물이 평범하게 눌려 보이지 않고 오히려 위로 열려있는 듯한 공간감을 주는데 효과적이죠. 또한 이런 높이 차이는 외부 시선 차단의 기능도 함께 갖추고 있어 프라이버시 측면에서도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이번 현장은 노출 콘크리트를 통해 자연과의 조화를 시도한 공간입니다. 외관에 별도의 마감재 없이 콘크리트 자체에 발색과 발수 처리를 해서 소재 본연의 느낌을 최대한 살렸고 인위적인 장식을 줄여 주변 환경과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추구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건물이 풍경을 가리기보다는 그 자체로 풍경 일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현장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조망보다 프라이버시를 우선했다는 점입니다. 보통 바닷가에 들어서는 숙소들은 오션뷰를 확보하기 위해 큰 창을 배치하지만 이곳은 오히려 외부로부터 차단된 구조를 택했습니다. 대신 수영장은 하늘을 볼 수 있도록 천장을 오픈하는 방식을 통해 개방감을 확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외부 시선은 차단하되 투숙객 입장에서는 시원하게 트인 공간을 누릴 수 있는 설계죠. 운영 측면에서도 이 공간은 일반적인 숙소와는 조금 다른 접근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각 객실에는 무인 운영을 고려한 수납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건이나 비품이 필요한 경우 요청 시 안내받은 비밀번호로 작은 금고형 수납을 열고 필요한 물품을 직접 꺼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객 입장에서도 매우 편리하고 관리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또한 모든 동에는 TV 대신 빔 프로젝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공간 활용 차원을 넘어서 각 동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거실의 벽면을 스크린 삼아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되고 조명 역시 간접 조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전체적으로 따뜻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밤에 조명을 낮추고 영화를 감상할 때 분위기는 일반적인 숙박시설과는 다른 몰입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외에도 각 동마다 에어컨이 거실과 침실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조명 구성도 각 동별 특징에 맞게 세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방염 필름을 포함한 안전설비, 응급 상황 시 사용 가능한 소화기, 비상 조명 등도 완비되어 있어 편안함 뿐만 아니라 안정성까지 고려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단순히 숙박이 가능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의 경험 공간을 만든다는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외부 마감은 일반적인 드라이비트나 석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건물에서 외벽 마감을 할 때 보편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돌이나 드라이비트인데요. 이 현장은 콘크리트 자체를 노출시키고 여기에 발색과 발수 작업을 거쳐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노출 콘크리트 방식으로 마감을 진행했습니다. 노출 콘크리트란 콘크리트 표면을 그대로 마감재로 사용하는 건축 방식입니다. 페인트나 타일, 석재 같은 별도의 마감재를 덧붙이지 않고 거푸집을 제거한 직후에 콘크리트 표면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거칠고 솔직한 질감이 특징이며 시공 정밀도는 매우 중요한 공법이죠. 그만큼 콘크리트의 질감과 무게감, 구조적 선명함이 이 건물의 아이덴티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로비에는 물끊기 홈과 매립형 라인 등을 설치해 실용성과 디자인을 동시에 만족시킨 설계적 디테일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섬세한 설계 요소들은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설명 없이도 무의식적으로 공간이 정돈되어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죠. 또 하나의 디테일은 수공간입니다. 이 수공간은 로비 진입부에 설치되는데요. 바닥에 자갈이 깔리고 그 아래로 얕게 물이 채워지는 구조입니다. 물은 낮은 위치에 고여있지만 햇빛과 조명이 맞물릴 경우 그 반사와 굴절을 통해 공간 전체에 생동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아직 완공 전이라 물이 들어가 있지는 않았지만 이 수공간이 채워지면 로비의 첫인상이 훨씬 더 깊이 있게 바뀔 것으로 기대됩니다. 객실마다 조명 디자인도 매우 인상적입니다. 일반적인 천장등이나 벽등에만 의존하지 않고 펜던트 조명을 활용해 공간에 리듬감을 주고 간접 조명으로 벽과 천장을 부드럽게 감싸도록 설계했습니다. 특히 침실과 주방, 거실이 하나의 동선으로 이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명의 색감과 밝기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공간의 분위기가 완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프로젝트는 꽤나 디테일한 조명 설계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눈여겨볼 부분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창문은 외부를 향해 열려있지 않습니다. 다만 수영장은 천장이 탁 트여 있어서 갑갑한 느낌은 의외로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깥에서는 실내를 들여다보기 어려운 반면 안에서는 하늘과 바람, 햇빛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방 안에서 방해받지 않고 휴식할 수 있고 외부로부터 단절은 오히려 안정감을 줍니다. 실제로 이런 설계는 최근 고급 숙소에서 많이 채택되고 있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운영 구조에서도 시대 변화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체크인과 무인 운영 시스템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공간도 그러한 흐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건, 생수, 세면도구 등 필수적인 비품은 미리 세팅되어 있지만 혹시 부족한 것이 있다면 비밀번호로 여는 작은 보관함을 통해 추가로 수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리자와 대면하지 않아도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죠. 물론 이러한 무인 시스템이 불편함을 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 현장은 필요할 때 호출하면 대응 가능한 최소한의 관리와 기본은 완벽히 갖춰진 공간의 균형을 잘 맞추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건물이 단순히 예쁘게 지어진 숙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역과의 연결성, 사용자의 동선과 심리적 반응, 그리고 건축적 미감을 모두 고려한 결과물이라는 것이 현장을 둘러보면서 확연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본격적으로 외부 조경부터 각 동 내부 공간까지 이번 세 번째 방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변화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